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두 아줌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뻘인 두 아줌마와 살면서 그것도 아주 원 없이 하고 있죠. 덕분에 제 요즘 생활이 아주 야릇하고 즐겁기도 한데요. 제가 아직 20대여서 한참 때이긴 하지만 두 아줌마를 모두 상대하려니 가끔 피곤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아줌마 둘 다 어찌나 욕구가 많은지 한 번으로는 안 끝나는 날이 대부분이거든요. 들으면 놀라실 막장 같은 저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취업에 성공을 한 건데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누나네 집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고향이 지방이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중에 계속 누나네 집에서 신세를 좀 졌어요. 누나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인데요.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 보니 염치 없이 신혼부부인 누나네 집에서 신세를 졌던 거죠. 매형은 저에게 참 잘해주는 편이고요. 누나도 매번 말은 빨리 취업해서 나가라고 했지만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그런데 매형네 부모님이 가끔 집에 오시면 정말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얹혀 사는 거에 대해서 실은 내색을 대놓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누나 부부가 아직 아기가 생기지를 않아서 더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누나 부부에게 고맙게 생각은 하면서도 취업하면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매형이랑 누나에게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말리더라고요. 혼자 살면 돈 들어갈 것이 많을 텐데 몇 년 더 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라면서요. 누나 부부의 마음이야 고맙지만 제가 언제까지 신혼부부네 집에서 신세를 질 수 있겠어요. 취업에 성공을 해서 기쁘기는 한데 막상 독립을 하려니 가장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죠. 바로 지낼 곳 문제였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전세는 불가능했고요. 당연히 월세방을 알아봐야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고시원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좁아 터진 고시원은 조금 망설여졌죠. 그러다가 대학교 친구인 형준이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요. 형준이는 대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고 저랑 잘 맞는 편이어서 꽤나 어울려 다니는 친구였어요. 형준이는 아직 취업은 못한 상황이라 졸업 후에 그냥 집에서 놀고 있다고 했어요. 부러운 게 형준이는 집안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취업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저는 형준이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신혼부부인 누나네 얹혀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부담스럽다고요. 괜히 나 때문에 밤에 부부관계를 잘 못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닐까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매형네 부모님이 오셨는데 가시방석에 있는 것처럼 불편했다는 이야기도 꺼내놓았죠. 그렇게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형준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이모가 방 하나 내놓는다고 하던데 너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볼래? 형준이가 말한 이모는 바로 미연이 아줌마였어요. 미연이 아줌마는 50대 초반의 이혼녀였는데요.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집이 너무 넓고 적적해서 방 하나를 새놓기로 했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에 솔깃해졌어요. 지인을 통하면 조금 월세를 저렴하게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었고요. 저는 형준이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고 했더니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겠다고 했죠. 형준이가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기다리는데 기대도 되고 또 조건이 별로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는데요. 전화를 끄는 형준이는
이모가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다음날 형준이에게 미연이 아줌마 연락처를 받았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줌마에게 전화를 넣어보게 되었어요. 미연이 아줌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었고요. 형준이 친구라면 신원이 확실하니 믿음이 간다면서 집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보니 취업을 하게 된 회사하고 거리도 가까운 편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주 상냥하고 여성스럽게 느껴지는 게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줌마네 집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오래된 구식 아파트이긴 했지만 동네는 조용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따질 상황도 아니었고요. 고시원 생각도 했었는데 아파트라면 감지덕지잖아요. 아줌마가 저를 좋게 봐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알려준 주소로 발걸음을 옮겼죠. 도착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문이 열리면서 미연이 아줌마와 처음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더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모 관리도 잘하신 듯 했고요. 얼굴도 아주 미인이셨죠.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매끈하더라고요. 아줌마는 들어오라면서 저를 안내했고요. 차를 가져다 준다면서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했죠. 기다리는 동안 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지만 실내도 깔끔하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요. 정말로 아줌마가 혼자 살기에는 집이 커도 너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방 4개짜리 아파트에 화장실도 2개나 있는 큰 집이었으니까요. 아줌마는 저에게 차를 건네면서 제가 생각보다 어려 보인다고 인상이 선해서 마음에 든다고 활짝 웃어주었어요. 그 웃음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아줌마는 이혼하고 이 집에 혼자 살게 되었다면서 돈 때문에 방을 새놓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여자 세입자를 찾으려고 했고 남자 세입자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했죠. 조카 형준이의 친구라는 점 때문에 방을 내주는 걸 승낙한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도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죠.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 이야기며 유학가 있는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고요. 아마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대화 상대가 필요했었나 봐요. 저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때로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계속 들어주었죠. 여자들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 신용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누나에게 잔소리처럼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이야기를 엄청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했어요. 아줌마 눈동자를 놓치지 않으면서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인데도 아줌마는 끊임없이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미연이 아줌마는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없었는데 저보고 언제 이사 올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월세는 얼마를 드려야 하냐고 했더니 30만 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보증금은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허름한 고시원 월세도 40~50씩 하던데 저는 잘 됐다는 생각에 주말쯤 이사를 오겠다고 했죠.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저에게 아줌마가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요. 아는 언니인데 그분도 미연이 아줌마하고 똑같은 이혼녀라고 했어요. 바로 소연이 아줌마였죠. 소연이 아줌마는 아줌마랑 잘 맞는 편이라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어쩌면 미연이 아줌마랑 단둘이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단둘이 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아줌마 2명과 한 집에서 살게 된다니
그게 어떤 것일지 그때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 같기는 했어요. 친구 이모네 집으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누나 부부에게 했더니 매형은 누나 때문에 내색은 못했지만 좋아하는 눈치인 듯 했어요. 제가 나가면 이제 다시 달달하게 신혼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누나는 이것저것 캐물으면서 걱정을 해줬는데요. 그래도 자세한 상황을 듣더니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폐 끼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으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주말에 미연이 아줌마네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네요. 저는 현관문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는데요. 볕도 잘 들어오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짐이라고 해야 옷이 대부분이어서 짐 정리도 금방 끝났고요. 미연이 아줌마는 짐 정리를 마친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사 들어온 걸 환영한다고 같이 이야기나 하자면서 저를 거실로 잡아 끌었죠. 저랑 대화하고 싶어서 제가 이사 오는 날을 기다렸다면서요. 미연이 아줌마는 수다 떠는 걸 엄청 좋아하는 타입인 듯 했어요. 집안 생활을 하면서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했고요. 음식이랑 주방 일은 자기랑 소연이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청소랑 빨래 같은 건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했죠. 저는 당연한 거라고 분리수거랑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담당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연이 아줌마는 그렇게 싹싹하게 대하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센스 있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은근슬쩍 제 팔을 터치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다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아줌마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줌마는 지난번에 그렇게 수다를 떨어놓고도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았는지 한참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소연이 아줌마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아줌마에게 인사를 드렸죠.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다면서요. 소연이 아줌마는 화장이 짙은 편이었는데 꽤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딱 봐도 여우 같은 타입처럼 보였어요. 미연이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같은 남자랑 같이 살게 돼서 설렌다고 막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죠. 두 아줌마와 함께 지내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아줌마 모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왠지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미연이 아줌마, 그리고 아주 여우 같은 소연이 아줌마까지 두 아줌마에게 밉보이지 않게 잘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셋이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간단히 맥주도 한 잔씩 곁들이면서요. 아줌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만 있어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둘이서 짝짝꿍이 얼마나 잘 맞는지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가 끊이지를 않았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저를 빼놓지 않고 꼭 대화에 끼워주려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분위기가 마치 대학교 MT 분위기가 났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소연이 아줌마는 보험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면 일찍 출근을 했고요. 미연이 아줌마는 돈이 많은 건지 일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실에 매트를 깔아놓고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면서 늘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레깅스 바지 같은 걸 입고 있는 날이 많았는데 사실 다리가 예뻐 보여서 눈이 즐겁기는 했어요. 소연이 아줌마가 퇴근이 늦는 날이 많아서 미연이 아줌마랑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시간도 많았는데요. 아줌마는 저만 보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늘 자기랑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보채곤 했죠. 그런 날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소연이 아줌마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 있어서 일요일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했고요. 저는 주말에 고향집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했는데 출근하고 처음 맞는 주말이어서 그런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말은 집에서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미연이 아줌마는 역시나 거실에서 요가를 하던 중이었고요. 제가 몸이 찌뿌둥하다고 했더니 대충 손발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피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알려준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졸지에 아줌마랑 거실에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제 동작을 코치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허벅지며 등이며 그런 데를 마음껏 터치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느낌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지를 않아서 미연이 아줌마의 의도를 통 알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주워 듣기에는 여자가 자꾸 터치를 하면 신호를 보내거나 호감이 있는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미연이 아줌마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친구의 이모님이라 그런 야릇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야한 생각들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스트레칭을 대충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줌마는 주말인데 맥주 한잔 하지 않겠냐고 했죠. 스트레칭을 엄청 빡세게 해서 노곤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금요일 밤이라 맥주가 땡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단둘이 맥주를 나눠 마시게 되었네요. 3명 모두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라 냉장고에 안주야 늘상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피곤한 데다 스트레칭까지 해서 나른하기도 했고 거기다 맥주까지 들어가니 몸이 녹아내리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쳐다본 아줌마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단둘이 있게 된 그날 왠지 사고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기도 했어요. 또 아줌마가 자꾸 터치를 하면서 신호를 보냈던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런 눈빛을 읽은 건지 왜 그렇게 자기를 빤히 보냐면서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술 기운을 빌려서 저는 아줌마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쳐다봤다고 농을 던져봤죠. 아줌마는 어디가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물으면서 은근슬쩍 가까이 다가와서 안더라고요. 몸매가 20대 아가씨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운동을 꾸준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묘한 웃음을 지었죠. 그리고는 대놓고 제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아줌마의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저에게 다가왔죠. 우리는 자연스레 손을 잡고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렇게 미연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어찌나 적극적인지 제 정신을 쏙 빼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뭐에 홀린 듯 미연이 아줌마의 리드를 따르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날 처음 사랑을 나눈 사이였지만 마치 오랜 시간 궁합을 맞춰온 것처럼 잘 맞았죠. 아줌마도 젊은 저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좋은지 저보다 먼저 가버리게 되었고요. 아내다가 그냥 해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아줌마의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그렇게 미연이 아줌마에게 홀려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에게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제 생각은 어떠냐면서요. 저는 아줌마하고 사랑을 나눈 게 너무 짜릿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줌마하고 이렇게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제 팔을 꼬집으면서 그렇게 좋았냐고 놀리듯이 장난을 쳤죠. 그렇게 우리는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서는 또 한 번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소연이 아줌마가 없이 단둘이 있다 보니 아줌마는 소리도 마음껏 냈고요. 그런 모습이 저를 더 흥분되게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 사랑을 나누고는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잠들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서 아직 잠들어 있는 미연이 아줌마를 보니 어젯밤 일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면서 야릇한 기분이 들었어요. 인기척의 아줌마는 깨어났고요. 오랜만에 진하게 사랑을 나눠서 정말 깊게 잠들었다면서 이렇게 만족스럽게 깊은 잠을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밝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요일도 우리는 종일 먹고 사랑을 나누고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사랑을 나누기를 반복했죠. 아줌마는 제가 확실히 젊어서 다르다면서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사랑을 나눠본 일은 처음이라고 아주 좋아서 난리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틀을 꼬박 진하게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요. 일요일에는 저도 미연이 아줌마도 아주 녹초가 되어서는 조금 잠잠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오후 시간에는 같이 동네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소연이 아줌마가 돌아왔어요. 아줌마는 소파에 몸을 내던지면서 가족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죠. 나이 먹어서 놀러 다니는 게 좋기는 한데 피곤하다면서요. 그런데 소연이 아줌마는 눈치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소연이 아줌마는 저랑 미연이 아줌마를 번갈아 보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장난스레 눈을 흘기더라고요. 어제 자기가 집에 없어서 단둘이 있었을 텐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 순간은 그렇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제의 일이 떠올라서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난처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거실에서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하고 있었던 일을 미연이 아줌마가 소연이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소연이 아줌마가 절 쳐다보면 아주 얄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웃기 시작했는데요. 그 웃음에서 소연이 아줌마가 눈치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소연이 아줌마가 제 방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아줌마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미연이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요. 자기도 이혼하고 남자랑 데이트를 안 한 지 오래되었는데 자기랑도 데이트를 해줄 수 있냐고 대놓고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죠. 저는 미연이 아줌마와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망설이게 되었는데요. 소연이 아줌마는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다면서 미연이 아줌마가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죠.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서 자기 옆자리로 이끌었어요. 세상 어느 남자가 다가오는 여자를 거부하겠어요. 저는 소연이 아줌마랑 그날 밤을 함께하게 되었죠. 여우 같은 소연이 아줌마는 밤에도 아주 여우 같은 타입이더라고요. 밤새 저를 보채오면서 제 정신을 아주 쏙 빼놓았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했고요. 새벽 해뜰 무렵이 되어서야 소연이 아줌마는 오랜만에 연애가 아주 만족스러웠다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 2명과 동시에 연애를 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두 아줌마는 저를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예전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셋이서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셋이서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다만 밤에 연애하는 일이 더해졌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공공연하게 연애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루는 미연이 아줌마랑 그 다음 날은 소연이 아줌마랑 이렇게요. 마치 순번이라도 정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놓고 아줌마들하고 연애를 하기도 했죠. 두 아줌마 모두 얼마나 굶주린 건지 2번씩은 해줘야 해요. 이게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밤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도 두 아줌마 모두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저를 만족시켜주는 편이라 사실 좋은 느낌이 훨씬 크기는 해요. 저는 정말 아줌마 2명과 원 없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두 아줌마와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일은 없었는데요. 언젠가는 두 아줌마와 동시에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직 민망해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아줌마 두 명과의 미묘한 한 집 생활이 저는 매우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두 아줌마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